강아지가 아플 때 보내는 신호. 강아지는 아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행동 하나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죠. 나 지금 많이 아파요. 하지만 보호자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은 오랫동안 아프고 힘든 상태로 버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강아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아픔과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 그냥 지나쳤다면 강아지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들은 오늘은 피곤한가 보네 하고 신호를 지나치게 되는데요. 많이 아프고 힘들 때 강아지가 보내는 행동 신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자주 마시고 급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행동. 평소에는 물을 많이 찾지 않던 강아지가 어느 순간부터 물을 자주 마시고 물그릇을 하루에도 여러 번 비우는 모습을 보인 적 있나요? 처음에는 목이 마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몸 상태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쿠싱, 신장질환, 당뇨병, 호르몬 이상 등이 있으며 많은 강아지들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그저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네 하고 넘기기보다는 언제부터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는지, 소변의 양과 횟수는 평소와 다른지, 활동량이나 식욕의 변화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이상 계속된다면 하루 동안 물그릇을 몇 번 채웠는지, 대략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셨는지까지 간단하게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병원 상담과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불안이나 통증 때문에 물을 더 자주 찾는 강아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땐 괜찮아 보이네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금만 더 유심히 행동의 변화를 관찰해주세요. 두 번째, 강아지가 배를 바닥에 붙이고 엎드려 있는 행동. 강아지가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엎드려서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위장 문제, 장염, 췌장염, 간 기능 이상 등 복부 불편이나 통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 통증이 있을 경우 강아지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덜 아픈 자세를 스스로 찾아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 보호자가 배를 살짝 만졌을 때 강아지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손길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미 통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강아지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아지가 비교적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양손으로 배 옆을 아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두 번째,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강아지가 깜짝 놀라거나 낑낑 소리를 낸다면 복부 통증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아지를 억지로 일으키거나 배를 세게 누르는 행동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런 자세가 하루 이상 계속되거나 식욕 저하, 구토, 무기력함이 함께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강아지가 복부의 불편함과 통증을 행동으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아지가 귀를 반복해서 긁고 흔드는 행동. 강아지가 잘 놀다가 갑자기 멈춰서 귀를 긁거나 머리를 털고 흔드는 모습. 이 행동은 단순히 가려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귀만 반복적으로 긁거나 머리를 계속 털고 흔드는 행동이 자주 보인다면 진드기 감염이나 귀 안의 이물질 등 여러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긁는 행동이 아니라 귀 안에 염증이나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귀 가려움과 통증은 초기에는 가볍게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귀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를 살펴봤을 때 냄새가 나거나 안쪽이 붉게 부어 있거나 분비물이나 검은 귀지가 보인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통증이 심해질 뿐 아니라 고막 손상이나 중이염, 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긁고 흔드는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잠깐 가려운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강아지가 코를 바닥이나 벽에 문지르는 행동. 혹시 강아지가 바닥이나 벽에 자꾸 코를 문지르나요?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코 안쪽에 불편함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 있는 경우 코 안이 가렵거나 따갑게 느껴져 강아지가 스스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바닥이나 벽에 코를 문지르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행동이 계속될 경우 코 주변 피부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2차 감염이나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 주변이 붉어지거나 각질이 생기고 분비물까지 함께 보인다면 단순한 비염 증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코를 비비는 행동이 계속되면서 콧물 잦은 재채기, 코를 심하게 훌쩍이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5번째, 강아지가 혼자 어두운 곳으로 숨어 있는 행동. 강아지가 구석으로 들어가거나 소파 및 커튼 뒤 어두운 공간에 자꾸 숨어 있으려는 모습. 단순히 조용한 곳이 좋아서 숨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행동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강아지가 스트레스나 공포 또는 통증과 같은 신체적 불편함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은신처를 찾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큰 소음, 낯선 환경, 외로움 같은 자극은 강아지를 어둡고 조용한 공간으로 스스로 밀어넣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런 행동은 분리불안이나 만성 통증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강아지가 처해 있는 스트레스 환경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아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유지해주고 보호자와의 교감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 저하, 낑낑거림 같은 신호가 같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습관으로 넘기기보다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질병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니 빠르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강아지가 걷다가 다리를 들거나 절뚝거리는 행동. 강아지가 잘 걷다가 갑자기 뒷다리를 주저앉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걷던 중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거나 절뚝거리며 걷는 행동을 보인 적 있나요?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삐끗한 행동이 아니라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슬개골 탈구 증상이 진행 중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은 강아지라면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걷는 도중 무릎이 빠지듯 주저앉거나 아픈 다리를 바닥에 디디지 않고 들고 서 있는 행동을 더 자주 보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잠깐 그러다 괜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슬개골 탈구나 관절 통증은 한 번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괜찮아 보였다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절뚝거림이나 다리를 드는 행동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거나 며칠에 걸쳐 계속 나타난다면 탈구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관절 손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는 괜찮아 보였어요 라는 이유만으로 넘기지 말고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꼭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책 중에 갑자기 멈춰서거나 걷다가 주저앉고 더 이상 걷지 않으려는 듯 보호자를 가만히 바라보는 행동 역시 다리 통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더 걷기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걷게 하기보다는 즉시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잠만 자는 행동. 강아지가 요즘 들어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자고 불러도 깨워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잠을 자지만 갑자기 수면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나 질병 혹은 우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강아지일수록 관절 통증, 심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 불편함을 잠으로 견디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한 필요로 착각해 넘기게 되면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면 시간만 보지 말고 식욕은 어떤지, 배변 상태는 평소와 다른지, 산책이나 소리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다른 변화들과 함께 차분하게 관찰하고 기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기력함, 식욕 저하, 평소와 다른 호흡 패턴이나 행동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즉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잠만 자려고 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둔해졌다면 이미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8번째, 강아지가 갑자기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행동. 강아지가 잘 움직이다 갑자기 멈춰서서 가만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강아지가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그대로 있는 행동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져 스스로 몸을 가만히 두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용히 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자세로 계속 움직이지 않는 행동은 통증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 이상이 있을 때 강아지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웅크린 자세로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절 문제입니다. 슬개골 탈구나 고관절 형성 부전이 있을 경우 움직이려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통증이 심해져 스스로 움직이기를 피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복부 통증입니다. 위장염, 췌장염, 장염 등으로 인해 복부에 통증이 생기면 자세를 바꾸지 않고 한 곳에서 미동 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강아지가 몸의 통증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9번째, 강아지가 몸을 계속 긁거나 핥는 행동.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거나 생활 환경이 바뀐 이후부터 몸을 자주 긁거나 특정 부위를 반복해서 핥는다면 행동은 단순한 버릇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아지가 몸을 과도하게 핥거나 긁는 행동은 스트레스, 불안, 피부 자극, 알레르기 혹은 통증과 같은 불편함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무심코 넘기게 되면 습진이나 피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상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틀에서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습관으로 보기보다는 병원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몸을 핥는 행동은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반복될수록 오히려 불편함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긁는 거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강아지가 밥이나 간식을 거부하는 행동. 강아지가 평소에 좋아서 뛰어오던 간식을 갑자기 거부한 적 있으신가요? 특히 좋아하던 간식을 냄새만 맡고 돌아서거나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는 행동을 보인다면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 어딘가에 불편함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구강 통증, 치아 문제, 잇몸 염증처럼 입안의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고 위장이나 복부 쪽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식만 안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씹거나 삼키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서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감, 면역력 저하 혹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식욕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선 오늘은 입맛이 없나 보네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이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식을 거부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평소 먹던 사료나 간식 종류는 어떤지, 활동량이나 배변 상태는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서 늘 행동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에게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을 믿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변화를 한 번 더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훨씬 덜 아프고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아지가 보내는 많은 신호들을 보호자님이 놓치지 않도록 견생시대가 계속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기 조심하세요. 견생시대 화이팅!